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공포 문학의 거장, 에드거 앨런 포의 대표 단편소설, 검은 고양이입니다. 에드거 앨런 포는 19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추리소설과 심리적 공포의 창시자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작품은 인간 내면의 어두운 심연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공포라는 감정을 문학적으로 가장 섬세하게 표현해낸 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그의 대표적인 단편 중 하나로 죄책감과 광기, 인간의 타락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주인공의 고백 형식을 취한 이 이야기는 알코올 중독과 분노에 사로잡힌 한 남자가 겪게 되는 기이하고 섬뜩한 사건을 통해 도덕과 이성이 무너진 인간의 내면을 그로테스크하게 드러냅니다. 검은 고양이는 단순한 공포 그 이상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식, 그리고 그 죄의식이 인간을 어떻게 파괴해 나가는지를 냉정하고도 날카롭게 그려냅니다. 지금부터 에드거 앨런 포가 창조한 섬뜩하고도 매혹적인 이야기, 검은 고양이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온순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성격을 지녔다.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남다를 정도였고, 그런 나를 부모님은 따뜻하게 키워주었다. 친구들보다도 동물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즐거웠고, 개나 고양이, 새, 심지어 작은 금붕어들까지도 내게는 소중한 친구였다. 성인이 되어 아내와 결혼한 뒤에도 그녀 역시 나처럼 동물을 아끼는 마음을 지녔기에 우리 집은 곧 온갖 종류의 동물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우리는 새, 금붕어, 토끼, 작은 개들을 길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했던 동물은 이름조차 잊을 수 없는 한 마리의 검은 고양이였다. 그 고양이의 이름은 플루토였다. 플루토는 매우 총명하고 우아한 고양이로 나와는 말이 통할 정도로 깊은 교감을 나눴다. 나는 이 고양이를 깊이 아꼈고 그 역시 나만을 따르며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성격은 점차 변해가기 시작했다. 술에 빠진 나는 예민하고 거칠어진 성격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모진 말을 퍼붓고 동물들에게도 예전 같은 애정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플루토만은 나에게 특별했다. 나는 마지막까지 그에게만은 손을 대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결국 그마저도 나의 분노를 피하지 못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나는 돌아와 플루토를 안으려 했으나 고양이는 내 상태를 알아채고 놀라며 나를 피했다. 이 사소한 거절에 격분한 나는 주머니 칼을 꺼내 들고 분노에 사로잡혀 고양이의 한쪽 눈을 도려내고 말았다. 그 행위가 얼마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 내 안의 악마는 이성을 지배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에 빠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죄책감은 사라지고 무감각함이 자리를 잡았다. 플루토는 내게 다가오지 않았고 나 역시 그를 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잔혹함이 나를 지배했다. 나는 고양이를 목에 밧줄을 감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유는 없었다. 단지 악마가 시켜서였다. 그 일이 있고 바로 다음 날 집에 불이 났다. 아내와 나는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남은 것은 재만 남은 폐허였다. 불길이 사그라든 자리에서 사람들은 한 벽면이 기적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벽에는 기묘하게도 목에 밧줄이 걸린 거대한 고양이 형상이 그 으름으로 선명히 찍혀 있었다. 나는 그 형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신기해했지만 나는 소름이 끼쳤다. 그것은 분명 내가 죽인 플루토의 모습이었다. 화재 이후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전의 죄책감조차 잊을 만큼 무감각해져 있었다. 아내와 함께 새로운 거처를 찾아 이사를 했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조용한 일상을 회복하려 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플루토의 부재가 내게는 끈질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고양이를 찾고 있었다. 내 손으로 죽인 고양이와 닮은 존재를 통해 속죄라도 하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빈자리를 단지 채우고 싶었던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술집 근처의 어두운 구석에서 한 마리의 고양이를 발견했다. 그것은 흑백의 고양이로 거의 플루토와 흡사한 외모를 지녔으며 무엇보다 한쪽 눈이 없는 모습까지 닮아 있었다. 그 고양이는 나를 경계하지 않고 다가왔고 나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존재처럼 그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아내 역시 이 고양이를 반겼고 우리 부부는 곧 그 고양이를 가족처럼 여기며 돌보게 되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다.
이 고양이의 가슴에는 흰색의 얼룩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저 불규칙한 무늬처럼 보였던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문득 그 얼룩이 교수형을 당한 인간의 형상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다. 그 얼룩은 분명 밧줄에 목이 매달린 인간의 모습으로 보였고 이 고양이의 존재 자체가 내 죄를 상기시키는 형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 고양이는 플루토와 달리 나를 더욱 집요하게 따라다녔다. 내가 앉으면 무릎 위로 뛰어 올라오고 잠들기 전에는 언제나 내 베개 옆에 누워 있었다. 나는 점점 이 고양이가 혐오스러워졌고 그 집착은 숨이 턱 막힐 만큼 괴롭게 느껴졌다. 그러나 아내는 이 고양이를 무척이나 아꼈기에 나는 내 불쾌한 감정을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다. 날이 갈수록 그 고양이는 나의 신경을 갉아먹었다. 어디를 가든 따라붙고 밤에는 끔찍한 꿈에 나타났으며 깨어 있을 때조차도 나는 그의 형상이 나를 감시하는 듯한 착각에 시달렸다. 내 마음은 다시금 술과 분노에 잠식되었고 나는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몰려갔다. 내 죄의 대가처럼 느껴지던 이 고양이는 이제 단순한 동물을 넘어선 존재로 변해가고 있었다. 내가 정신적으로 파탄에 이른 어느 날 나는 그 고양이를 없애버리기로 결심했다. 그것만이 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양이를 죽이려 할 때마다 알 수 없는 방해가 나를 가로막았다. 도구는 어이없이 부서지고 고양이는 기적처럼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고양이를 해치지 못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고 마침내 사건은 끔찍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집 지하실에 내려갔다가 나는 또다시 고양이와 마주쳤다. 그 존재는 여전히 나를 응시하고 있었고 나는 그 눈빛의 광기마저 느꼈다. 이성을 잃은 나는 곡괭이를 들어 고양이를 내리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내가 나를 제지했고 극도의 분노 속에 그녀를 그 자리에서 살해하고 말았다. 아내를 살해한 그 순간 나는 오히려 차분해졌다. 나는 죄책감보다는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나는 곧장 그녀의 시신을 숨길 장소를 찾아야 했다. 처음에는 여러 장소를 떠올렸지만 결국 선택한 곳은 집 지하실 안쪽 벽이었다. 오래된 석조 구조 덕분에 일부 벽면은 허술하게 되어 있었고 그곳에 시신을 은닉한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다. 나는 그날 밤 곡괭이와 벽돌을 챙겨 지하실로 내려갔다. 먼저 벽의 한쪽 구역을 조심스럽게 허물고 아내의 시신을 안쪽 빈 공간에 세심히 밀어넣었다. 시신을 넣은 뒤에는 다시 그 자리에 벽돌을 쌓고 석회를 발라 흔적 없이 감췄다. 나는 벽의 색을 주변과 완전히 같게 하려고 했었고 결과적으로 외관상으로는 전혀 이상한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작업을 마치고 나는 지하실을 빠져나왔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했다. 내 계획은 완벽해 보였고 내가 쌓은 벽은 마치 수십 년 전부터 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다만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다. 내가 그토록 없애려 했던 죄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그 고양이가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아내를 살해한 이후로 며칠 동안 나는 그 고양이의 모습은 물론 울음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그것은 내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나는 고양이까지 사라졌다는 사실에 기뻐했고 그것이 마치 나의 자유를 의미하는 듯 느껴졌다. 더 이상 나를 감시하거나 죄를 들추는 존재는 없었다. 며칠 뒤 경찰이 아내의 실종 신고와 관련해 우리 집을 수색하러 왔다. 나는 겉으로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지하실도 철저히 검사하겠다는 그들의 말에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지하로 그들을 안내했다. 경찰관들은 집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고 마침내 지하실까지 내려와 벽과 바닥을 두드리며 수색을 시작했다. 나는 속으로 조마조마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 그들이 손전등으로 은폐한 벽을 비출 때조차 내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 그들은 몇 분 동안 이곳저곳을 살펴보았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돌아가려 했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마치 내 완벽한 범죄를 자랑하고 싶다는 욕망이 솟구친 것이다. 나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조사하시는군요. 혹시 의심이 되신다면 이 벽을 살펴보시죠. 아주 단단하게 지어진 벽입니다. 그 말과 함께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아내의 시신을 숨긴 벽을 툭툭 두드렸다. 그 순간 상상조차 못했던 광경이 펼쳐졌다.
벽 뒤쪽에서 끔찍하고 낯선 소리가 울려 퍼졌다. 길고 날카롭고 비명처럼 끊어지는 고양이의 울음소리였다. 지옥에서 들려오는 망자의 고통처럼 벽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사람의 귀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경찰관들은 경악하며 즉시 그 벽을 부수기 시작했고 벽돌들이 하나둘 무너지자 그 안에서 아내의 시신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시신 위, 차가운 시체의 머리 위에는 그 고양이, 내가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붉은 눈으로 나를 응시하며 그 고양이는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또 한 번 기괴한 울음소리를 냈다. 그 모습은 내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증거였고 경찰들 앞에서 나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나는 지금 이 글을 감옥 안에서 쓰고 있다. 내일이면 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내게 괴물이라 하고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며 손가락질한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잔혹해질 수 있었는지 나 자신에게도 설명할 길이 없다. 단지 이 글을 통해 내가 겪은 모든 일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만이 절박하게 내 안에 남아있다. 나는 평범한 인간이었다. 어릴 적부터 감성적이고 동물들을 사랑하며 살아온 나였다. 그런 내가 술이라는 독에 빠져 점차 타락해갔고 결국에는 나 자신의 인생과 가족,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다. 플루토, 그 검은 고양이와의 일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안에 악이 깨어나는 시작이었다. 고양이를 죽인 이후부터 마치 그것이 나를 저주한 듯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 고양이는 평범한 동물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목을 매달아 죽인 플루토의 형상이 불에 탄 벽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외형의 두 번째 고양이가 나타난 일, 게다가 아내의 시신 위에서 마치 심판자처럼 나를 바라보던 그 눈동자.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라 하기엔 설명되지 않는 공포였다. 그날 이후로도 나는 그 고양이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날마다 꿈에서 감옥 안의 고요한 밤 속에서 나는 그 붉은 눈동자와 마주쳤다. 그 눈빛은 죄책감이 아니라 공포를 안겨주었다. 이 세상 것이 아닌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고양이가 내 죄의 증거로서 끝까지 내 곁에 머무르겠다는 저주 같은 기운이 감돌았다. 많은 이들이 내 죄악을 단죄하려 한다. 나는 반박하지 않는다. 내 죄는 분명하고 벌을 피할 자격도 없다. 그러나 나는 이 글을 남기고 싶었다. 나의 타락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약함, 나의 악마성, 그리고 그것을 자극한 술과 방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점점 더 깊은 어둠에 빠져들었고 마침내 그 어둠은 나를 삼켜버렸다. 사람들은 고양이라는 존재에 대해 각기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길조로 여기고 또 어떤 이들은 재앙의 상징으로 여긴다. 나에게 있어 검은 고양이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자 심판자의 형상이었다. 나는 그 눈빛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 없었고 그 존재는 끝내 나를 파멸로 이끌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고양이의 존재가 감옥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등줄기가 서늘해진다. 혹시 이 글을 읽는 이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허황된 망상이나 흔한 괴담으로 치부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고 단 한 마리 고양이가 내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것은 우연도 환상도 아닌 현실이었다. 그리고 내일 나는 그 현실의 마지막 장을 넘기게 될 것이다. 나를 재판한 것은 인간의 법이었지만 나를 심판한 것은 어쩌면 그 고양이였을지도 모른다. 여기까지가 줄거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 내면의 깊숙이 자리한 죄의식과 무너져가는 이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우리 안의 어둠이 어떻게 모습을 바꾸며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 어둠이 결국 우리 자신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섬뜩하면서도 날카롭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에드거 앨런 포는 짧은 이야기 안에 인간이 끝없이 부정하고 외면해온 내면의 진실을 고백이라는 형식을 통해 들려줍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의 범죄를 다룬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과 마주하는 무서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끝내 자신의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가장 소중했던 존재를 파괴한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파멸에 이릅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공포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리가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그 자기 자신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검은 고양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